내 삶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요.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좋아 보였던 게 사실은 거짓의 포장이었다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이 하루 종일 지은호 머릿속을 맴돌았는데요. 책상 위 낡은 봉투는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었는데 그 한 장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산산이 찍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엔 오래된 출산 기록 사본이 들어있었고요. 맨 아래에 낯선 표기가 달랑 박혀 있었는데요. 둘째 아기라고 쓰여 있었고 옆에 아주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첫째 기록 없음. 그 세 단어가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는데요. 내가 둘째면 첫째는 어디에 있는 거지? 첫째가 있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을까? 그 질문이 밀물처럼 올라왔다가 밤마다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은호는 카페 문을 열긴 열었는데요. 발걸음이 잔뜩 무거웠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가게 안은 고요했고 에스프레소 내려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툭툭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커피 향이 마음을 좀 진정시켜줬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더 쓰게 느껴졌고요. 손에 든 종이컵이 미세하게 떨리길래 숫자를 세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는데요. 더는 혼자 버티기 어렵겠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결국 폰을 열어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보고 싶다 아니면 보고를 해야겠다 말끝을 정리하지도 못하고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곧 갈게. 그 한 줄만으로도 어젯밤부터 막혀있던 숨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이지혁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는데요. 오랜 시간 고민해온 사람 얼굴로 자리부터 잡았습니다. 괜찮냐는 형식적인 말도 꺼내지 않았고 무슨 일이냐며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눈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고요. 종이가 손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꾹 눌러쥐었던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있었죠. 이지혁은 말없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첫 페이지는 아주 천천히 넘기더니 두 번째 페이지쯤부터 눈동자가 빨라졌고 마지막 줄에서 손이 딱 멈췄습니다. 둘째 표기, 첫째 기록 없음, 보호자 서명, 재단 인계 메모, 낡은 도장까지 흔적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는 종이를 덮고 한참 말을 고르다가 짧게 정리했는데요. 숨기느라 오랜 시간이 들어간 흔적이 보여. 이건 감정으로만 볼 일이 아니야. 화가 나도 절차를 먼저 세우자.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죠. 내가 가운데 서고 나는 옆에서 선 지키겠다. 흔들리면 내 쪽으로 기대. 같은 시각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금고를 꺼내 열쇠로 딸깍 잠금을 푸는데요. 안에서 노랗게 바랜 증서 다발과 먼지 쌓인 봉투가 나왔습니다. 성재는 그 봉투에 시선이 붙어 떨어지질 않았고요. 앞면에는 무기명 장학개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뒷면엔 알아보기 힘든 약어와 연도 표시가 연필로 휘갈겨져 있었죠. 장부를 넘겨보니 일정 간격으로 꽤 큰 금액이 꾸준히 입금됐더라고요. 수취인 칸에는 그냥 일만 반복돼 있었고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누구 겁니까?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낮게 한 줄만 건넸습니다. 내가 겪는 게 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오랫동안 덮였던 현실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름을 직접 말하진 않았는데요. 목소리에 오래된 피로가 껴있었고 성재는 퍼즐한 조각을 만지는 느낌으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녁에 잠깐 뵐게요. 오래 안 걸려요. 정순이는 흔들림 없이 그래, 와라라고 했고요. 늘 친절한 톤인데 끝이 묘하게 서늘하죠. 시간이 되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살 냄새가 거의 사라진 거실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게 반듯했습니다. 식탁 위 컵받침까지 기계처럼 정렬돼 있었고요. 정순이는 반가움도 놀람도 없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아. 은호는 숨을 3번 고르고 바로 꺼냈는데요. 어젯밤 봉투를 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둘째라고 적혀 있었고요. 첫째 기록은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첫째가 있었나요? 정순이는 잠깐 고개를 기울이더니 눈빛 하나 안 흔들리고 말했죠. 있었다. 다만 내가 알 필요가 없었다. 그게 내가 버티는데 더 도움된다고 믿었다. 그 한 줄이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움이라는 껍질을 벗겨보니 통제였구나.
보살핌의 모양을 한 조종이었구나, 이게 확 와닿았는데요. 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다시 과거로 끌려간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의자를 살짝 뒤로 당겼죠. 지금부터는 제가 묻겠습니다. 왜 첫째 기록을 지우셨나요? 왜 둘째만 남겨두고 멀리 밀어냈나요? 정순이는 오래된 사건을 읽어주듯 담담하게 설명했는데요. 젊은 시절 고성이가 집안 반대 속에서 아이를 가졌고 사랑했던 남자는 책임을 피하고 가족들은 체면을 앞세웠다고요. 그때 고성이 곁에 있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고.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했고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절차도 알아봤다. 그땐 그게 보호라고 믿었다. 첫째가 살아남으려면 익명이어야 했고 기록이 없어야 했고 누군가는 그 아이를 대신 기억해야 했다는 논리였죠. 그래서 재단 안에 보이지 않는 계정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고 흔적이 들키지 않게 관리했는데요. 우린 그걸 최선이라고 믿었다. 듣기엔 논리적이었지만 사실 그 논리는 은호에게 칼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의가 다른 누군가에게 족쇄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은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첫째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나요? 정순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있을 거다. 다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는 없을 거다. 드러나는 순간 이용하려는 손이 더 빨리 몰려든다. 그래서 멀리 놓았고 그래서 조용히 봤다. 은호는 오랜 시간 버틴 사람이 턱끝을 굳힐 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마음속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진실을 쫓되 누군가의 삶은 망치지 말 것. 기록을 열되 사람을 찌르지 말 것. 선을 세우되 선을 넘지 말 것. 다음 날 세 사람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 이병헌으로 같이 갔습니다. 이의신청, 재검 절차, 공동 열람, 외부 감리까지 필요한 서류를 모조리 접수했는데요. 담당자가 놀라서 이렇게까지 촘촘히 요구하는 경우 드문이다라고 했고 은호는 간단히 답했죠. 처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기준 만들면 됩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을 때 손끝이 뚝 떨리던 게 조금 가라앉았고요. 누군가 뒤에서 건드리면 바로 드러나게 하려고 봉인번호는 이중으로 발급했고 이동 경로는 서로 교차로 지정했습니다. 결과는 금방 안 나오니 기다림이 시작됐는데요.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는 각자 선택이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을 무렵 박성재에게 사내 메일이 한 통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정체를 숨긴 내부 계정이었고 첨부 파일엔 오래된 후원 지출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 작은 주석에 익숙한 이니셜이 하나 박혀 있었는데요. S, H. 겉으론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흔적은 절대 사소하지 않죠. 성재는 캡처해서 이지혁과 지은호에게 보냈고 말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셋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계속 이어진 일이다. 장부가 두 개였다. 바깥에 보여줄 장부 하나, 안에서만 돌릴 장부 하나. 그날 밤 늦게 고성이는 혼자 와인을 따랐습니다. 한 모금 삼키고 잔을 내려놓고 또 한 모금. 거울 속 얼굴은 늘처럼 단정했는데요. 눈가 깊숙한 곳에서 오래 묵은 울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첫째를 생각하는 밤은 늘 조용했는데 조용할수록 더 시끄러웠죠.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던 새벽, 병원 천장이 노랗게 보이던 낮, 서류 끝에 도장이 꽝 찍히던 소리까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흔들리면 진다. 그 문장으로 스스로를 붙들어 매더니 결정을 내렸는데요. 내일 기자회견을 하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더 자극적으로 말할 거다. 내가 말하되 내가 원하는 순서와 문장으로. 다음 날 플래시가 번쩍이는 자리에서 고성이가 차분히 과거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은호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어떤 얼굴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얼굴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죠. 비난과 동정은 늘 같은 공간에 섞여 있습니다. 회견을 마치고 돌아서는 길 고성이는 그래도 말했으니 좀 가벼워졌다라고 스스로를 달랬는데요. 그 장면을 본 지은호 생각은 달랐습니다. 진심과 연출은 가까워 보이지만 다르거든요. 울음이 진짜였더라도 그 울음을 쓰는 방식이 문제였어요.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다이어리를 펼치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둘째였고 첫째 기록은 없었다. 오늘부터 기록을 되찾겠다.
누가 막아도 간다. 다만 사람을 무기로 쓰지 않는다. 짧지만 큰 결심이었죠. 며칠 뒤 병원 감사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 계정 접근 기록과 CCTV 일부를 확보했는데요. 외부 노트북에서 접속 흔적이 있었고 재단 비서실과 같은 시간대 통화가 오갔다고 하더군요. 화면 속 사람 손목에 얇은 흉터 하나가 보였고 지난번 로비에서 스쳤던 청년 손목과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 협조 요청이 바로 들어갔고요. 이름이 뭐든 얼굴이 누구든 중요한 건 손의 습관이더라고요. 익숙한 손놀림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중간 브리핑을 열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모두 한 줄짜리 자극을 기다렸지만 은호는 차분히만 말했는데요. 재검은 진행 중이고 절차는 공개했고 누구도 무기로 쓰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일정과 다음 수순만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일부 기자는 성에 차지 않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상하게 그 절제된 문장이 오래 남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큰 목소리보다 질서가 더 강할 때가 있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셋은 카페 한쪽에서 조용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요. 대신 할 일을 나눴죠. 성재는 바깥을 맡기로 했는데요. 소문을 잠재우고 회사 안팎 시선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사람을 구해 벽을 세우는 역할. 지역은 가까운 곳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재단, 감사부, 공증인 절차 옆에서 선을 지키고 누군가 밀치려들면 몸으로 막는 역할. 은호는 가운데 서기로 했고요. 규칙을 정리하고 문장을 쓰고 발표하는 일. 흔들리는 감정을 글로 내려 적어 정리하는 방식이 은호에게 맞았거든요. 밤이 깊어지면 과거가 선명해지더라고요. 고성이는 넓은 거실에서 첫째가 태어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차가운 바닥, 침대 옆 철제 레일, 창문에 맺힌 물방울, 복도 끝 간호사 발소리, 소독약 냄새. 그리고 서류 받습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던 이름. 그날 이후 사랑은 목표가 아니었고 버티고 올라서는 게 삶의 방법이 되었죠. 그게 옳았느냐 그르냐는 지금 묻기 어렵지만 한 사람 인생을 가르는 칼이 되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검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가 열리자 방 안 공기가 딱 굳어버렸고요. 문장이 차례로 눈에 들어오다가 마지막 줄에서 모두가 멈췄습니다. 이전 결과와 상이. 조작의 그림자가 더 진해졌다는 뜻이었죠. 누가 지시했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끊을지 이제부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이 되어야 했습니다. 감정은 뒤로, 사실은 앞으로. 셋은 동시에 한숨을 짧게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는 정순이에게 다시 가겠다고 연락했어요. 감정은 정리했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정순이는 흔쾌히 오라고 했고요. 문이 열리자 정리된 향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소파 등받이 선은 한치도 틀어지지 않았고 묶음 서류가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죠. 은호는 의자에 앉으며 바로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전수조사, 외부감리, 권한분리, 기록 열람 4가지를 공식 요구하러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정순이는 비서실장을 손짓으로 멈추게 하더니 그렇게 원하면 받겠다. 다만 부탁 하나. 너도 언론을 무기로 쓰지 마라. 사람을 박제하지 말아라고 했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신 협조해주세요. 저도 사람을 무기로 쓰지 않을 테니 반대편에서도 사람을 방패로 세우지 말아주세요. 합의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고요. 약속은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문장이 남으면 다음 단계가 생기고 다음 단계가 생기면 되돌리기 어려워지거든요. 복도에 얇게 깔린 햇빛이 발끝을 비쳤고 은호는 보폭을 의식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연락이 왔는데요. 오래된 산부인과에서 일했다는 전직 간호사가 연결됐습니다. 목소리에 세월이 묻어 있었고 말끝이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정확히 본 게 맞는지 확신하진 못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말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부터 꺼내더군요. 그 간호사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름 칸이 비어있던 서류, 교체라는 단어가 오가던 복도, 보호자로 서명하던 두 사람의 등. 한 명은 분명 정순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고성이를 닮아 있었다고요. 아이는 그날 밤 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날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록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때 우리가 믿던 최선이었다고 말하면서요.
마지막에 조용히 덧붙였죠. 나도 틀렸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했던 일이 칼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한다. 통화를 끊고 방 안이 오래 비어 있었는데요. 셋은 진술을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서면으로 정리하고 날짜를 박았습니다. 기록은 때로 사람을 지키고 때로 사람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기록 옆에는 늘 사람이 서 있어야 합니다. 며칠 뒤 회사 안에서도 작은 지진이 났습니다. 박성재가 이사회에서 꽤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일부 이사는 재단 이슈가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조기 차단을 요구했어요.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은 덮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는 순간 더 넓게 퍼집니다. 지금은 공개하고 책임 구조를 세울 때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이 끼니까 마지막엔 짧게 박았죠. 사람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말자는 겁니다. 묘하게 그 한 줄이 방 안 온도를 바꿨습니다. 몇몇은 눈을 깜빡이며 물러났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성재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겼다가 아니라 밀리지 않았다고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고성이도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을 한 발 물리고 외부 감리를 받는 안을 직접 결제선에 올렸고요. 몇 번을 고쳐 쓴 문서가 드디어 도장을 받았습니다. 종이 위 도장이 또각 울렸는데 그 소리가 오래 귀에 맴돌더라고요. 선명한 붉은 원이 찍힐 때마다 과거의 밤과 낮이 재생됐습니다. 버리던 밤, 숨기던 낮, 싸우던 해, 붙잡던 계절. 그날 고성이는 처음으로 긴 문장을 자기 손으로 썼습니다. 오늘부터 재단은 장부를 하나만 씁니다. 오늘부터 기록은 밖으로 엽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람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문장을 쓰고 도장을 찍고 길게 숨을 내쉬었죠. 누구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본인의 등뼈를 세우기엔 충분한 선언이었습니다. 재검 2차 결과가 나오는 날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요. 봉투가 열리고 5줄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줄은 사실, 둘째 줄은 수치, 셋째 줄은 비교, 넷째 줄은 이상 유무, 다섯째 줄은 결론.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전 수치와 불일치 조작. 방안이 잠깐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도 고함치지 않았고 박수도 없었고 그냥 한숨이 모였죠. 사실이 사람을 바꾸는 순간은 대체로 조용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왔으니 움직여야 했습니다. 은호는 커뮤니티 공지에 아주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조작을 확인했고 내일은 책임을 확인하고 모레는 재발 방지를 발표합니다. 짧아서 오히려 힘이 있었죠. 자극적인 폭탄 발언보다 제때 필요한 벽을 세우는 게 오래갑니다. 그날 밤 3시 카페 뒷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사람 온기는 눈에 잘 안 보였는데요. 지역은 말수가 더 줄었고 성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봤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생각을 접었다 폈고요. 그러다 아주 간단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선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제 발은 여기 두겠습니다. 두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같은 문장을 각자 방식으로 품었습니다. 다음 날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첫째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긴 흔적이 지방 작은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됐다는 보고였죠. 오래된 주민등록 신청서 한 묶음, 흐릿하지만 익숙한 눈매의 사진 한 장. 보관소 직원이 최근에서야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누군가 오래전에 일부러 서랍 맨 뒤쪽에 밀어 넣어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신원 확인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방향만 있어도 버팁니다. 목적지가 멀어도 버티죠.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 고성이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리는 잠깐 맑아졌다가 금세 아득해졌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문장을 짧게 붙잡아야 하더라고요. 찾는다. 만나면 말한다. 변명하지 않는다. 그 세 줄이 그녀를 자리에서 일으켰고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해줬습니다. 찾는 것, 말하는 것, 숨지 않는 것. 며칠 뒤 작은 보관소 앞에서 한 사람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옅은 미소, 닮은 눈, 낯선 어깨선. 신원은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기만으로도 오래된 비밀이 스치더라고요.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는 오래된 죄책감이 당신 어깨에만 얹히지 않게 하려고요. 그 말 앞에서 상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고요. 사람은 가끔 긴 설명보다 한 문장에 무너집니다. 한편 재단 전수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장부 이중관리 외부 접속, 비서실 판단 오류, 승인 라인 불투명 문장들이 차갑게 나열됐고요.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고성의 이름으로 짧고 또렷하게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고성이는 혼자 조용히 울었는데요. 울음은 사적인 거라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죠. 중요한 건 그 울음 다음 발걸음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엄마로 산다. 직함보다 먼저 사람으로 산다. 첫째에게 둘째에게 같은 높이에서 선다. 브리핑 마지막 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극을 기대하는 얼굴도 있었고 조용한 답을 원하는 얼굴도 있었죠. 지은호는 가운데 섰고 이지혁은 옆에, 박성재는 바깥에 섰습니다. 은호는 마이크를 3개 잡지 않았고요. 종이를 들고 한 줄씩 읽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진실. 둘째, 책임. 셋째, 앞으로. 이름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벽을 세웠죠. 끝나고 난 뒤 박수가 났는데 아주 크진 않아도 오래 남는 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셋은 카페로 돌아왔고요. 불을 낮추고 커피를 내리고 늦은 라면을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말이 많지 않아도 됐는데요. 각자 할 일을 자기 자리에서 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버틸만 하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가 옆에 있으니까 덜 무섭네요. 감사부에서 최종 공지가 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편 발표. 그 아래에 딱 한 줄이 붙어 있었는데요. 사람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오래된 상처가 오늘의 칼이 되지 않게, 과거의 잘못이 내일의 습관이 되지 않게, 사람을 방패로도 창으로도 쓰지 않겠다는 약속. 마지막으로 은호는 일기장 첫 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인생 주인은 나다. 둘째라는 표식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첫째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다. 누군가의 삶은 이미 그 사람의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겠다. 흔들리면 멈추고 멈추면 다시 걷겠다. 그리고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내가 먼저 묻고 내가 먼저 말하겠다. 오늘은 그 약속으로 충분했어요.